네, 시장에 대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 모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 조금 전에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어제장 낙폭을 딛고 오늘 빨간불로 자리를 했는데요. 오늘 새벽 마감한 미증시가 그래도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AI 버블 뭐 이런 거를 보기에 한국 증시를 보면 올해 70% 정도 코스피가 오르다 보니까 뭐 두 번째인 국가가 막 50% 이 정도 대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 생각하면 작년에 다른 국가들은 30, 40% 오를 때 우리만 10% 빠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정상화가 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미증시를 먼저 좀 보면 S&P 기준으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PR이 12개월 포워드 PR이 한 22.8배 정도로 이제 5년 평균 대비해서는 한 16%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실적이겠죠. 실적이 올라가면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 전망 추이가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서 상반기까지는 안 좋다가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뭐 2019년 이후에 글로벌과 비교한 ROE 추이를 보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개선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EPS 증가율,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라고 하는 EPS 증가율이 올라가는 구간에는 주가 상승이 계속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높은 EPS 증가율에 힘입어서 뭐 밸류에이션 수준이 역사적 평균보다 높지만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지금 현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글로벌 대비 꾸준히 특히 올해 이제 ROE가 10%를 넘어가는 이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PER 같은 경우에 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뭐 더 정확하게 좀 반영을 해서 한 12배 초반까지 와 있고요. 이 정도 수준은 이제 과거 5년 평균 대비 한 9% 정도 높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EPS 증가율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27%이기 때문에 높은 실적 증가율이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연초 위에 ROE가 이렇게 꾸준히 계속 개선된 국가는 거의 한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좀 한 번에 와닿는 그 그림인데요. 이게 DDR,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DRAM 익스텐시에 나오는 이제 굉장히 고가의 자료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가격 관련해서 스팟 가격, 시장 가격과 이제 고정거래 가격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스팟 가격, 시장 가격이 고정거래, 기업 간의 고정거래 가격 대비 선행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9월 달에 이게 보면 2023년에 DDR5는 출시됐는데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월간 한 1% 정도 증가하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9월 달에는 28% 올랐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얼마 올랐냐? 그래서 10월 제가 중순에 환경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 한 67% 올라서 깜짝 놀랐다. 두 달 동안 100% 올랐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확인해 봤는데 10월 달에 100%가 올랐습니다. 98%가 올라서 이렇게 높은 그 반도체 가격의 초강세는 결국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이제 미국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 조선, 방산, 증권 등 실적 개선이 일부러 쏠려 있는 부분은 맞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빠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하게 ROE가 상승하고 있는 게 한국 시장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벌써 11월 장이죠. 이맘때쯤이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연간 전망 보고서를 쓰느라 바쁘실 텐데 상무님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내년 시장 전망 어떤 게 가장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내년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완만한 경기 둔화 속에서 또한 달러화도 완만하게 약세를 기록하면서
핵심은 이제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 이후에 달러가 연간으로 5% 이상 하락하는 구간에 자산별의 수익률을 좀 정리해 봤더니, 물론 이제 금이 제일 높고 원자재가 이렇게 높게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모든 자산이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래서 내년은 무엇보다도 주식, 채권, 대체 등 전체적인 자산에 대해서 균형 있게 투자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AI 수요에 대한 기대, 그 실적 개선과, 그리고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효과, 그리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속화되면 내년에 듀레이션이 긴 장기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질 것 같은 거 보고 있고요. 대체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금리 효과가 대체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좀 지연돼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안 좋았지만 그런 효과가 이제 해소되면서 금리가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영향,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체 투자도 더불어서 인프라나 이제 그런 부분의 투자가 워낙 반도체 때문에 좋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이 가장 달러 약세 구간에 좋은데 워낙 작년 올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뭐 금도 해지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좀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산 투자에 맞춰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도 금도 끌고 가면서 내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분산 투자, 그러니까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내년 글로벌 주식 시장 전망을 해볼 텐데 미국 시장, 한국, 일본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글로벌 시장에서 제가 이제 미국과 한국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시장을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산 배분에서 미국과 이제 한국을 중심적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그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될 시장은 저는 이제 일본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꾸준히 한 영향으로 기업 체질이 개선되고 있고, 더불어서 절세 효과로 인해서 개인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어나고 있는 공급망 개편, 그리고 AI의 수혜에 대해서 일본 주식시장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사실 하반기 이후에 가장 또 많이 반등한 시장이 또 일본 증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ROE도 우리보다는 좀 더디지만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확인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주가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도 글로벌과 뭐 낮은 한 16% 낮은 수준을 역사적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높지 않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내년 당장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만 중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 일본 증시를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국내 시장이 아웃퍼폼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일본 시장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 들어 달러는 약세 기조를 이어갔었습니다. 상무님께서는 달러 가치 전망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정책 차별화에 따른 달러의 완만한 약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로 본다면 우리가 뭐 1,450원대까지 왔으니까 무슨 달러가 약세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연초로 보면 1,480원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올해 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8% 정도 이렇게 내려와서 약세를 기록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내년에도 약세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그 미 연준과 ECB 통화 정책의 차별화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CB 같은 경우엔 금리 인하를 2024년에 이미 시작을 해서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국면인데 반해서 미 연준 같은 경우엔 작년 9월에 하고 이제 9월, 10월에 했습니다. 근데 연준이 제시하는 지금 중립금리가 이제 3% 정도고 지금의 기준금리가 4% 정도이기 때문에 한 100bp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내년 연말까지 결국 중립금리 수준까지 간다라고 본다면 12월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 더 하고 내년에도 3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5월이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이제 끝나고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는 이제 비둘기파가 다시 또 이제 새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통화 정책은 강화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과 독일 간에, 그러니까 미 연준과 ECB 간에 통화 정책 차이가 난다면 결국 미국과 독일의 장기물 금리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 보면 과거에도 보면 미국과 독일의 장기물 금리가 축소될 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본다면 물론 이제 정책 차별화가 내년에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겠지만 이미 선제적으로 달러는 올해 한 8% 정도 내렸다라고 본다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완만한 달러 약세 흐름을 전망해 볼 수가 있고, 이 달러 약세라는 것이 금융시장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만한 달러 약세 흐름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상무님께서는 한국에서 뽑은 자산 전략 부분 베스트 애널이시기도 한데 네. 앞서서 내년도 자산 배분 전략 계속해서 핵심은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다라고 강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짜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균형이다 보니까 주식 채권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40대 40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 한 70% 이상 올랐고 뭐 연말까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본다면 그런 가격 부담도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 관세 협상 우려로 이제 상반기 때 부진했는데 하반기부터 좋아졌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좀 더 내년을 길게 봤을 때 미국 증시의 투자 매력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을 한 25% 정도, 그리고 국내 주식을 한 20% 정도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40대 40으로 이렇게 가져가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연준 의장의 뭐 교체, 그리고 중립금리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해서 길게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채권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립금리까지는 한 1회 금리 인하 정도밖에 이제 남지가 않았고요, 하는 이유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좀 연준 대비는 좀 열의에 있지 않나라고 본다면 미국 채권을 좀 더 비중 있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되다 보니 이제 금도 물론 이제 금이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제 달러의 약세의 가장 큰 수혜라는 관점에서, 해지 관점에서 계속해서 금은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달러 약세의 수혜가 금이라면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는 리츠입니다. 이렇게 리츠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진행될 때 리츠의 수익률이 부각이 되는데, 이런 점에서 리츠도 한 10% 정도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40대 40, 그리고 이제 대체가 되는 금과 리츠를 각각 10%씩 가져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산 배분 전략을 균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주식이 25%, 국내 주식 20%, 미국과 국내 채권 그리고 금, 리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금값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금이 이미 50% 이상 너무 올랐고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30% 올랐고, 네, 뭐 그리고 그 배경 자체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요즘에는 이제 다변화, 뭐 러우 전쟁도 있고 제재도 있다 보니까 이제 달러를 이제 축소하고 금을 좀 늘리는 이런 분위기도 그렇죠, 있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펀더멘탈이 좀 반영이 된다는 관점에서 계속 금은 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가격 자체로만 보면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값이 올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내 포트 안에 금의 비중은 가져가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오늘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